사법을 서비스로 비유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이 사법부에 갖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다고 했고요. 정치적인 재판을 한다라는 것과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고 있는 판결, 또 어떤 판결은 뭐 판결물도 없이 그냥 결론만 나버리는 거 낙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더 낙제점은 제 개인적 생각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들의 인식입니다. 팩트에 관계없이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인식 알고 계시죠?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임명동의 요청 사위서에서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을 갖고 있다라는 덕목이 있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갖고 계십니까? 예.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대법관으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예. 네, 우리 헌법은 국민 생활의 균등한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자, 이거와 관련된 사례가 최근 하나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제 대우조선 해양 사태인데요. 여러 가지로 지금 우여곡절 끝에 파업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 또 근데 이제 끝이 안 나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노조는 다시 이제 국회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고요. 이제 사측은 하청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47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습니다. 예. 이거에 근거가 된 게 지난 7월 17일 법원이 이제 대우조선의 시설 점거가 불법이라고 판례를 냈습니다. 그래서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하셨고요. 퇴거하지 않을 경우 사측에 이를 300만 원씩 지급하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불법성이 인정되는 거죠.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헌법뿐만 아니라 노조법은 사용자는 단체 교섭 또는 쟁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보상을 제기한 이유는 지난 7월 17일 창원지법이 낸 가처분 인용의 그 불법성에 근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 불법이라고 판단을 한 것과는 별개로 지금 또 이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은 이 부분의 당부에 대해서는 제가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 제가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합법쟁의, 노조의 합법쟁의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좁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독일에서는 파업 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사례가 거의 없고 1950년대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형사처벌 역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법원의 판결 자체가 없는 거 맞죠? 아마 맞을 겁니다. 제가 알아보고 예.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수적인 영국에서도 기업이 노조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일본도 그와 같고요. 근데 유독 우리 대한민국 법원은 노조의 그 합법 파업에 대한 범위를 너무너무 좁게 규정해서 이렇게 손해배상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사측이 주장한 7천억에서 시작해서 470억 원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이 최저 생활비,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해서 쟁의한 이 노조에게 470억은 갚을 수 없는 돈, 무지무지 큰 돈인 거 맞지요? 예. 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련된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네. 저는 한번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법원에서는 이런 판례가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를 통해서 판례를 바꿀 수 있더라고요. 맞죠? 개개 그 파업의 양태를 아니요, 그게 아니고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할 수 있지요. 판례 변경은
얼마든지 그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예,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변경 가능하지요. 예, 예. 그러면 혹시 국회가 동의를 한다는 전제로 만약에 하고 임명이 되신다면 앞으로의 판결에서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를 세계 선진국 사례와 좀 발맞춰서 좀 폭넓게 해석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뭐 그 부분은 만약에 사건이 온다면은 철저히 무조건 갈 것 같은데요, 이 대우조선은. 예,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현행 법상으로 연구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제가 방향성을 묻고 있습니다. 연구 검토 당연히 하실 거고요. 아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뭐 그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될 것이고요. 다만 뭘 이제 염두에 둔다는 뜻입니까? 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의 사정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하고 현행 법 체계 하에서의 허용 가능한 범위 내의 파업 행위인지 뭐 그런 것들을 할 때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어려운 처지도 반드시 고려 대상에 넣어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확신을 갖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동조합법이 우리가 바꾸지 않는 한 합법적 쟁의 행위로 사측이 노동쟁의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논쟁은 그 법률 문제가 아니고 특정 행위가 합법적 쟁의 행위냐인 겁니다. 예, 예. 그게 해석의 핵심이죠. 영역이고요, 예, 판례 핵심이죠. 영역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대법관님 후보께서 그러니까 가치관, 주관, 생각, 사회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법은 어떻게 적용돼야 되냐 이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예, 근데 좀 더 제 기대는 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있다고 분명히 명시돼서 추천을 받으신 분답게 예. 법이 허용한 최대한으로 고려하겠다 이런 발언 동의하십니까? 예, 뭐 그 부분 뭐 할 수 있습니다. 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 예, 조정훈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두 번째 질의드립니다. 후보님, 그 지금 판사 출신 또는 법원에 계셨던 분들에 대한 전관예우가 있다 전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관예우가 없어졌다 생각하십니까? 뭐 없어졌다고까지 제가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죠. 예, 많은 국민들 또 법조직역 종사자 분들도 전관예우 현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물어보면 법을 알면 알수록 이 시스템을 알면 알수록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10명 중 7명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계신 분들이 옷을 벗고 나와서 변호사 하는 것도 있지만 법원에 계신 판사님들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개업하시면서 엄청난 정관 예우를 소위 시샘말로 도장값을 챙겨 나가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자체는 제가 잘 대법원 대법관님들도 예외가 아닌 건 알고 계시죠? 그런 얘기는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말 전 국민을 들썩거리게 한 화천대유 사건에도 권순일 전 대법관이 고문으로 이랬던 거 알고 계시죠? 예. 네, 1년 미만 1년 동안 변호사 수임 못한다는 조건을 어떻게 우회상장하시고 싶으셨는지 고문으로 등장하셨습니다. 자, 후보님 지금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아마 후보님 이런 대우 받는 일이 평생에 아마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6년이시죠? 만약에 임명되시면. 예. 그러면 이제 연세가 66이 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정관예우와 관련된 일체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예, 제가 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뭐 지금의 법을 넘어서 변호사로서 고문으로서 지금 갖고 계신 실은 많은 분들이 이거 2년 못하게 한다, 3년 못하게 한다, 4년 못하게 한다 아무 의미 없다라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우리 같이 좁은 사회에서 오석준 후보님이 대법관이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좀 선례를 남겨주실 생각 있으십니까? 법이 어떻든 관계없이 나는 내가 대법관이었다는 사실 이용해서 전관예우에 어떤 경제적 이익도 취하지 않겠다라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약속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형제복지원 사건은 75년부터 86년까지 아마 유례가 없는 우리 국민이 공권력에 의해 유린되고 학살된 사건입니다. 확인된 사망자가 657명, 당시 입소한 총 국민이 3만 8천 명인 것을 봤을 때 그 규모가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당연히 우리 국가는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됩니다. 맞죠? 이 적절한 피해 회복이 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절한 피해 회복이 내용이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 왜 또 멈추십니까? 적절한 피해 회복이 이불에 대한 명예 회복, 그다음에 적절한 보상, 배상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그런 의견이 보통- 다르십니까? 아니 보통 그렇게 혹시 형제복지원이 정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정당했다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건 맞죠? 예, 그런데 2018년 검찰 과거서위원회가 검찰에 재조사를 권했고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옛날 과거 수사에 대해 사과하고 법원에 비상상고를 했는데 작년 3월에 대법원은 비상상고를 기각해 버렸습니다. 국민 정서에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뭐 판단에도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뭐가 잘못돼서 지금 기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한번 디테일을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뭐 정확히 제가 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과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국가가 어떤 이유든 공권력을 사용해서 국민들의 자유와 재산을 유린하고 학살, 생명까지 빼앗은 사건은 100번, 1000번, 만번 사죄의 절을 해도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뿐인 생명을 공권력이 뺏어간 거니까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검찰조차 사과하고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기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었습니다. 저는 좀 살짝 걱정이 됩니다. 오 후보님 같으신 분이 대법관으로 임명하실 때 저는 잘 이해를 못하는 법리, 이상한 논리 같은 거에서 어쩔 수 없다, 유감이다는 표현으로 끝내버릴 생각이 있으신가? 현재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의 후유증과 트라우마에 대해서 피부로 과연 느끼실 수 있을까? 지금 입고 계신 양복 속으로 정말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제 생각이 기우입니까? 아니 그 고통을 겪은 국민들의 생각을 절절히 이해하시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혹시 사시다가 공권력으로부터 피해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그렇다 할 만한 건 없었습니다. 그러면 공권력이 잘못 사용될 때 얼마나 무서운지는 체험해 보시지 못하셨겠네요. 예, 당한 사람들의 입장을 어떻게 하면 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이도 어리고 경륜도 훨씬 많은 후보자 앞에서 이런 말 드리기가 뭐 할 수도 있지만 살아오신 궤적이 굉장히 성한 사람의 한 전형이십니다. 저 욕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오셨고 깨끗하게 살아오셨다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엔 성 안에 살지 못하는 수천만의 성박 사람들이 있습니다. 800원, 5,000원 이거 갖고 법리 논의하는 그 대법관님을 보시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그래 배워야 돼, 돈을 써야 돼, 이 결론 외에 다른 결론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으로서 제도권 안에 있는 대법관이 되시면 내가 편하다고 맞다고 밀어나가지 마시고 저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지 한번 한 발자국 나가서 좀 보시면서 판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질의라서 간단하게 하나 하고 저희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800원 사건 이제 더 하기도 좀 지친데요. 만약에 후보님께서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똑같은 판결을 하시겠습니까? 또 한번 심사숙고하고 뭐 다른 뭐 변론이 가능한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한층 깊이 생각해보고 재판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임명되시면 개인적인 제안이 그 당사자분 는 인생이 바뀐 거거든요. 어떻게 실질적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임명 절차에 대해서 좀 의견을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3배수 추천을 하고 그 3명 중에 한 분으로 추천되셨고, 그렇죠? 그리고 낙점을 한 분은 대법원장이죠. 맞죠? 예, 제청. 네. 예. 대법원장이 한 명을 낙점해서 이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하고 이제 그 프로세스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3명 중에 한 명으로 고른 그 당사자는 이제 대법원장이죠. 예.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고마운 뜻이 있으시겠네요. 뭐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이제 대통령의 관계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제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대법원장과 이제 임명되시는 대법관의 관계가 수평 관계가 아니라 약간 수직 관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위해서 이런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사법부가 흔들린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018년에 우리는 그걸 뼈저리게 겪었고요. 다른 3권 중에서 사법부만은 임명된 권력입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 그래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견제할지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있는데, 이 과정에서 대법원장이 저는 너무나 많은 권력을 휘두르는 게 아닌가. 아까 후보가 대법원장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다고 발언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고마운 분인데 어떻게 판결함에 있어서 그 대법원장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마치 감사원장이 감사위원들을 임명할 때 독립성 문제가 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후보님께서 대통령의 친구인 것보다는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해 준 거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다. 이 부분이 14명 중에 한 분으로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것보다 대법원장이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뭐 고마운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그냥 뭐 인간적인 뭐 그런 것이고, 저희가 뭐 일을 함에 있어서 뭐 그것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람이 살다는데 임명해 준 사람 3명 중에 한 명을 낙점해 준 사람한테 고마운 감정이 있으면 갚고 싶은 마음도 있고, 오 후보님처럼 곱게 살아온 분들이 더 그러시지 않을까요? 앞으로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이 제도는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뭐, 보니까 대법원장이 모든 대법관을 추천하는, 단독으로 추천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몇몇 나라들 찾아봤는데 다 내각의 지명, 하원과 상원에 의해 선출되고 국회가 오히려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딱 대법원장이 낙점 후에 대통령의 임명 제청된 한 분, 오 후보님만 우리가 인사 검증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알아볼 기회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임명 과정에서 보다도 국회나 행정부에 많은 견제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충분히 뭐 경청할 만한 뭐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가 또 생각한 데는 그 뭐 견제 뭐 그런 부분에서는 그 말씀 뭐 100번 옳으시고요. 다만 또 사법부의 독립, 사법부의 인적 구성에서 그 타 기관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사법부 자체적으로 구성원을 정한다는 것, 사법부 독립에 더 가까운 제도일 수도 있다라는 헌법적 결단이라고, 뭐 그것 하나라고도 또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발언은 굉장히 좀 위험한, 1분 말씀했으면 죄송합니다. 마지막 발언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사법부가 독립하기 위해서 사법부의 수장들을 자신들이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행정부, 입법부 그 어느 부처도 삼권 분립의 중심이 되는 자신들이 자신들의 구성원을 임명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착각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그래서 말씀. 저는 부탁드린 게 만약에 임명이 되시면 대법원장의 명령에 따르는 대법원이 되지 말아주시고 대통령의 친구이기 때문에 뭐 한다 이건 저는 말도 안 된다. 그것까지 가실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걱정되는 건 같은 식구니까 대법원 안에서 서로 잘못된 것도 감싸주고 정권 예우도 감싸주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까 걱정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특별히 유의겠다고 발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예 예, 유념하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